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1900선을 놓고 지금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종목별로 좀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시점이고, 오늘은 또 코로나19 테마성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또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좀 움직임이 지금 개별 종목 이슈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 함께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오셔서 언제 어디서나 시청 TV 채널과 동일하게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이용 방법 자세히 안내해 드리니까요. 또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전까지는 좀 잘 버티던 시장이 2시 이후부터 또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긴 한데, 일단은 1900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또 강해 보이긴 합니다. 시장을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동안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우리 시장은 살짝 이제 여기서 조금은 눌림을 좀 줄 수 있는 위치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초반, 오늘 내일 정도가 이제 그 위치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오전에 전강 보약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매수는 조금 오후장 이후로 좀 뒤로 딜레이 시키는 게 좀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 좀 드렸는데, 그 부분은 오늘 수급적이나 여러 부분을 보면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여전히 이제 매도 입장을 좀 취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매도 물량이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특정 종목 구간에 이제 섹터에 집중됐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많이 상승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기관 쪽은 연기금융 소량 매도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제 금융투자 물량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장은 이제 반등권에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여기서 지금 반등 주는 추세상의 어떤 변화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등의 지속성을 좀 보되, 이번 주는 주 초반은 좀 약하게, 주 후반부는 좀 강하게 이렇게 전략 후강의 형태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 후강의 장세가 조금 이번 주에는 예측이 된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이버 들어와 있습니다. 16만 6천 원에 비중 20%. 오늘도 네이버만큼은 그래도 뭐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이버는 사실 뭐 지난번 급락했을 때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뭐 급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있고 인수합병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3만 5천 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는 뭐 크게 더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전에도 네이버가 사실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하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이후에 하락폭을 좀 키웠는데, 전체적으로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상승 쪽의 모멘텀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어떤 모멘텀, 일본에서의 어떤 합병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이 상승 모멘텀은 좀 이어지겠지만, 네이버 종목 자체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이 좀 이어지는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위쪽에 19만 원 정도까지 1차적인 목표 가격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이제 이 19만 원 도달하게 되면은 여기서 아마 좀 조정을 받거나 기간 조정 양상 좀 위쪽에서 박스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때 가격대부터는 아무래도 실적과 연관된 부분 혹은 일본에서의 모멘텀을 보고 추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은 19만 원, 지지선은 13만 5천 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만 원, 13만 5천 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EDGC 오늘 굉장히 또 흐름 좋았습니다. 진단시약 관련된 업종 자체가 오늘 뭐
굉장히 헐벌 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오상자이엘 이슈가 좀 장 초반부터 있었죠. 이드지씨도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종목 17,400원에 비중 10%예요. 어떻게 할까요? 네, 진단키트는 이제 제가 이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때 일단 고점은 크게 한번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이후에 진단키트는 한 몇 번에 걸쳐서 중간중간 간헐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에 꽤 괜찮은 뉴스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다시 모멘텀이 형성됐고 나왔는데 진단키트는 전체적으로 보실 때 한번 상승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준 이후에 2차, 3차 상승이 좀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떨어졌다가 2차 반등이 나올 때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는 못하는 형태에서 또 꺾이고 또 내려왔다가 또 모멘텀이 붙을 때 또 올라가고 이런 형식의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이제 여기서부터 설정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위쪽에 2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고점은 계속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단키트는 아무래도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바닥권에서 진입해서 직전 고점 이전에 청산하고 나오는 이런 단발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드지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은 녹십자. 전체적으로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오네요. 17만 원에 비중 10%.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죠. 네, 녹십자는 뭐 백신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넘버원 기업이고 글로벌하게도 백신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글로벌하게 좀 두각을 서서히 내고 있습니다. 근데 녹십자는 이 기대감이라는 부분에서 상승은 좀 밀어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19와 연관되어서 치료제와 백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치료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약물군에서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부작용과 효과를 보고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라면 치료제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백신은 이제 없는 상태에서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백신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작용과 팔로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고 이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되어 있는 메르스나 사스도 사실 백신이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보신다면 코로나19와 연관된 부분도 백신은 상당 부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셔서 치료제와는 좀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상승 이후에 추세는 살아있지만 한번 대량 거래량이 고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13만 8천 원 정도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에 16만 8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녹십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 가기 전에 저희 특징주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3분 지나고 있고요.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상승폭을 키워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혼조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현재는 19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소폭 올라주는 모습인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셀입니다. 메디톡스, 제주항공, 대하TI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대하TI입니다. 남북철도 연결사업 재추진 소식에 철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24%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가 6,31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1시를 앞두고 수직 상승했고요. 오후에도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최고가 6,550원까지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1년 넘게 방치됐던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통일부가 오는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논의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대하TI를 비롯해서 현대 로템, 에코마이스터도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메디톡신 판매 중지 소식이 메디톡스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가면서 거래가 13만 3,7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했고요.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7일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보톡스 작품인 메디톡신을 판매 정지했습니다. 메디톡스는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 취소에 따른 실적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국내 보톡스 시장 내 점유율 하락과 함께 제품 신뢰와 기업 이미지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오늘 경쟁사인 휴젤과 대웅제약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제주항공인데요.
정부의 항공업 지원책이 가시화되면서 항공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2% 조금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는 2만 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가파르게 오르면서 최고가 21,600원을 터치했고요.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인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항공업계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정부가 이들 회사체에 정부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구체적인 방침은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해질 전망입니다. 정부 지원 가능성에 힘입어서 제주항공을 비롯한 항공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암호화폐 시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주요 암호화폐 시세입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이 0.93% 올랐고요. 가격이 873만 2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54% 오르면서 22만 3천 원대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다음으로 살펴보실 코인은 비트코인 캐시인데요. 1.58% 오르면서 거래가 28만 7천 원대에 형성돼 있고요. 오늘은 에어드란이 눈에 띕니다. 6% 넘게 빠지면서 가격은 612원입니다. 다음 암호화폐 시세들도 살펴보시면요. 리플과 이오스가 눈에 띄는데요. 리플이 1.68% 오르면서 235원, 이오스는 1.84% 오르면서 3,212원에 가격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와 주요 암호화폐 시세 알아봤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세까지 쭉 살펴봤고요. 종목 상담을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00선이 살짝 이탈이 돼 있는 가운데 코리아나 이어갑니다. 5,000원의 비중은 18%. 화장품 관련주죠? 네, 화장품 관련된 소비주고요. 전체적으로 실적은 매출액이나 영업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한 1,000억대 왔다 갔다, 영업이 한 35, 55 왔다 갔다 이 상태에서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결국엔 이제 중국제 소비재 관련된 부분, 테마 이런 게 형성됐을 때 주가가 좀 반등을 잘 주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데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종목들 좀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5,00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아래쪽에 지지선은 4,3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중국 소비재 관련된 부분은 우한 봉쇄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 어느 정도 모멘텀이 조금씩 붙으면서 시진핑 주석 방향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으면서 조금씩 상승 모멘텀이 오거든요. 이럴 때 이제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위쪽에 5,7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지지선은 4,3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지선은 4,3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필룩스 6,260원의 비중 40%. 이 종목도 사실 뭐 잊을만 하면 종목 상담이 한 번씩 오는 많은 분들이 접근하신 종목이에요. 네, 예전에는 상당히 이제 기대감이 좀 있었던 종목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LED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예전에는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제 이 섹터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좀 보시면은 2017년도에부터 1,100억, 2018년도 한 1,100억, 2019년도 한 1,300억 조금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84억에서 10억, 29억 좀 줄면서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은 뭐 크게 개선되거나 뭐 기저 효과가 좀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섹터 자체가 어려운 가운데서 선방은 하고 있지만 왜냐면 대부분 종목들이 적자 전환한 경우가 많은데 일단 영업이익은 흑자 유지가 되고 있다. 다만 밑에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폭의 적자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이제 사업의 재편, 모색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가시적인 부분은 없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2,855원 여기가 최저점 좀 형성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반등주고 상승 기조에는 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은 조금 더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위치인데, 1차적으로 지금 이제 부딪히는 위치가 위쪽에 한 6,4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차의 지금 위치는 어느 정도 다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공방을 벌린 다음에 지금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꺾이지 않고 반등을 준다면 조금 더 위쪽으로 기대는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에 8,4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8,400원 구간을 좀 넘으면 2차 목표 가격은 10,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필룩스 함께 들어봤습니다.
제로투세븐 또 왔네요. 12,000원에 16불. 지난주에도 이 종목 한번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 이제 12,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6%, 고점에서 거의 매수를 좀 하셨고 이후에 급락이 위해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아래쪽에 지금 3,855원까지 굉장히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하락폭이 컸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그때 이제 눌림목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눌림 이후에 이제 다시 재차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아마 저항 가격대를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10,000원 정도가 이제 1차 목표 가격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 10,000원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2차 목표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 12,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로투세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명문제약 6,650원에 비중 25%입니다. 이 종목도 코로나19 테마로 뒤늦게 좀 합류했죠. 네, 코로나19 이제 치료제 연관된 부분에서 테마가 형성될 때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이 일단 계속해서 제가 한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7,180원 기술적으로 찍을 때 이 구간에서 고점이 한번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졌고 이후에 지금 현재 이제 행보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종목 이제 또 테마가 형성될 때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죠. 다만 지금은 이제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 좀 넘어가기는 어려운 모습이고 목표 가격은 6,6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문제약 6,500원이요? 6,600원까지 말씀드릴게요. 6,600원 정도 매수 가격 부근까지 주셨습니다. 사람인 HR 32,800원에 비중 1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뭐 그렇게 우리가 펀더멘털상으로 뭐 크게 변화가 있거나 혹은 뭐 테마가 많이 형성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2018년도부터 뭐 800억대 매출, 작년에 900억대 매출, 올해는 1,000억대 매출 조금씩 이제 눈에 보이는 만큼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뭐 190억에서 275, 올해는 335.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조금씩 우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펀더멘털적으로 크게 나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시장이 이제 급락하면서 같이 이제 밀려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이제 반등 구간은 지금 현재 보시면 매수가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32,800원 거의 고점권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1차 목표 가격은 지금 현재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28,000원 정도가 1차 목표 가격인데 아래쪽에 18,350원부터 지금 상승을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1차 목표 가격은 도달을 했고요. 지지선은 지금 아래쪽에 22,000원 지지선을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이제 올라온 이후에 28,000원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아마 여기서 이제 좀 공방을 벌일 겁니다. 공방을 벌이면서 여기가 고점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좀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28,000원에서 밀렸다가 반등을 줬을 때 28,000원 돌파하지 못하면 일단 전량 청산한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위쪽에는 32,000원까지 2차 목표 가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지선은 2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인 HR 듣고 왔습니다. 더존 비존 약간 비슷한 섹터로 오네요. 96,700원에 비중 23%. 이 종목 엄청 올랐죠. 네, 도전 비존은 잠깐 실질 좀 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2018년도에 2,200억대, 작년에 이제 2,600억대, 올해 3,000억대. 실제 개선폭이 조금 더 크죠. 조금 더 실제 개선폭이 크고 밑에 보시면 영업이익도 540억대에서 작년에 이제 660억, 670억대, 올해는 800억대. 펀더멘탈이 더존 비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게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펀더멘탈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이제 조금씩 들어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급락 이후에 반등을 주는 강도가 굉장히 강했죠. 보시면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좀 했고 그 부분은 시장에 의해서 밀려 내려왔지만 전체적인 펀더멘탈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반등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96,700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1차 목표 가격은 조금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데 목표 가격은 위쪽에 101,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마 요 구간 101,000원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좀 눌려진 이후에 반등을 주고 도달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01,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갔을 때 절반 정도 청산을 하시고 이 고점이 돌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9만 원 여기 눌림 반응 구간을 잘 위쪽으로 방향을 틀면 101,000원 돌파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보시면서 절반 청산 이후에 고점 돌파 여부를 좀 보는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절반 청산 이후에 고점 돌파 한 번 더 보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노인스트루먼트 4,160원에 비중 35%. 이 종목은 생소하네요, 좀 종목이. 네, 이노인스트루먼트는 사실 전체적으로 그렇게 개인들이 많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잠깐 보시면 2018년도, 2019년도 보시면 2018년도에 이제 적자 전환한 이후에 2019년도에 적자 폭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펀더멘탈이 좀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통 이제 이런 종목을 접근할 때는 굉장히 큰 호재가 있지 않으면은 접근하기가 좀 힘든 종목입니다. 보시면은 뭐 강육점 촉속기 제조 판매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모멘텀에 비해서는 펀더멘탈이 나빠져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구간에서 박스권 등락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3,600원, 3,500원 정도 여기를 고점으로 해서 아래쪽에는 한 2,250원 정도 이 구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선은 한 2,250원 정도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에 3,500원 요 사이를 박스권으로 롤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래 위 전략을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노인스트루먼트 함께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사료 12,500원에 비중은 37%. 어떻게 할까요? 현대사료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테마에 들어오는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상승폭이 좀 괜찮게 나왔고 전체적으로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전에 그 테마가 들어왔을 때 보면 핵심주는 아니고 이제 관련주 정도 되는 종목이고 펀더멘탈 보시면은 한 1,000억대에서 영업이익은 조금씩 늘어나면서 뭐 조금은 좋아지고 있지만 뭐 그렇게 펀더멘탈 상에 뭐 인상적으로 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술적으로 테마적으로 접근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6,360원 정도 저점을 형성했는데 지금 딱 최대 매물대 12,500원 매수하신 가격 최대 매물대 가격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13,500원대까지가 최고 매물이 많다라고 보여주는데 아직은 여기서 이제 고점권에 들어왔다 해서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세는 살아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일 모레 음봉 맞으면서 꺾이면은 일단은 매수가 근처에서 12,500원 위에서는 무조건 전략 청산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13,600원, 700원 요 구간 넘어가지 못하면은 손해보지 말고 매수가 위에서 청산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사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종목 또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넥스트사이언스 7,200원의 비중 20%. 꼭 상담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예, 급하셨던 것 같아요. 좀. 네, 매수하신 가격이 7,200원에 20%. 매수가 부분인데요, 지금? 네, 크게 뭐 밀리시거나 뭐 고점에 잡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것 오늘 같은데. 사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사신 것 같고 오늘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시장이 조금 오늘 내일 이번 주 초반에 조금 눌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는 조금 이번 주는 조금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조금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사셨고 꼭 봐달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넥스사이언스 보시면은 2017년도 적자, 2018년도 적자, 2019년도 적자. 적자 폭은 일정하지만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펀더멘탈은 안 좋다 그렇죠. 안 좋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강변 뭐 특수선박에 의해서 뭐 바다 모래 채취라는 뭐 화장품 의료 뭐 대부분 보시면은 테마에 엮일 만한 그런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여러 테마에 좀 얽혀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테마적으로 좀 인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작년 11월 때 같은 경우에 이제 큰 폭으로 한번 주가가 한번 크게 뛰었죠. 지금은 그 이후에 이제 행보 구간이 좀 들어와 있는데 이 종목을 특별히 지금 이제 접근하셨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일단 아래쪽에 지금 지지선을 보시면은 한 6,200원 정도 지지선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특별하게 지금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없어 보이고 당분간은 이 구간에서 좀 박스권 등락을 좀 보일 걸로 보입니다. 이 종목이 시세가 나려면은 위쪽에 8,000원을 넘어갔을 때 이제 시세가 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아마 6,200원에서 한 7,300~400원 사이에 놓고 계속 박스권 등락을 좀 보일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강한 테마에 들어와가지고 8,000원 돌파가 나올 때 시세는 그때 나온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기 전까지는 목표 가격은 8,000원 잡으시고요. 아래쪽에 6,200원 지지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넥스트사이언스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동시호가 진입을 했고요. 1900선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86,500원에 비중 40%. 뭐 사실 이 종목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네, 관심도 많고 저도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세트론 헬스케어도 그렇고 이 주력 분야인 바이오시밀러만 놓고 보면 굉장히 전망은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오시밀러 자체가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지금은 또 그 커지는 가운데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 세트리온 계열들이 나름대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차라리 코로나19와 연관되지 않았다면 아마 계속 우상향, 한 번에 급등하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내년까지 우상향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자리인데 오히려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와 연관이 되면서 저는 오히려 더 주가의 흐름은 안 좋아졌다라고 좀 보고요. 한 번에 급등이 들어왔지만 그 급등 매물들을 소화하려면 그때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옆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겪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위쪽에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기 위한 기간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차라리 연관되지 않았다면 제 생각에는 주가는 코로나19와 연관되지 않았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아쉬운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86,500원 아마 이제 급등 나오는 그날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럴 때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좋은 종목이 오히려 테마에 엮여버리면 주가 흐름은 단기적으로 안 좋다라고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6,500원 일단 보유하시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7만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7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면서 위쪽으로 일단 단기 목표 가격은 9만 원인데 아마 뭐 세트론 헬스케어 매수하면서 단기간 보려고 하진 않을 거고 좀 보유를 하시는 전략으로 지지선 7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지선 7만 원 잡아 주셨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누스 71,600원에 비중 70% 엄청 높네요.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마음고생이 있으셨을 게 어떤 소송 문제나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이슈로 지금 반토막 났다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상탄력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기술 잠깐 그 내용을 잠깐 보고 들어갈게요. 그렇죠. 지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사업 다각화에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 많은 문제를 좀 이렇게, 좀 사업자나 재편을 좀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좀 괜찮았던 부분이 실적으로는 사실 좀 괜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6천억대에서 작년에 이제 8천억대로 급상승했고, 영업이익도 8,900억 가다가 재작년에 500억대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작년에 다시 이제 1,000억대로 올라서면서 펀더멘탈주로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러면서 이 전체에 대한 펀더멘탈 자체에 대한 문제는 좀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주가 외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작년에 올 11월 때까지만 하도 기대감을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많이 갖고 갔는데 코로나19 급락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기술주 좀 보시면은 고점 쪽에서 나왔을 때보다 이제 저점 쪽에서 매물이 훨씬 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뀜 현상은 좀 많이 나왔는데 아래쪽에 지금 주가 탄력 방향은 그 손바뀜하는 구간 안에 지금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는 가격적으로 82,000원과 71,000원 요 사이, 8만 원, 7만 원 요 사이에서 아마도 이제 일단 가격 방향 모색을 좀 상당 기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은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이 종목은 그래도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11만 원까지 목표 가격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시간은 요 구간은 좀 탈출하는데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리더라도 조금 보유하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목표 가격은 11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누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세경 하이테크 35,250원에 비중은 20%. 이 종목도 참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근데 상당히 좀 좋아했던 종목이고 작년에 그래도 수익을 100% 이상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급락을 겪고 난 이후에는 주가 모멘트가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지금 이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폴더블폰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이 이전에 어떤 이벤트성으로 폴더블폰을 출시했다면 지금 Z 폴립이 나오면서 고가폰과 중가폰으로 잡고 OLED나 휴대폰을 견제하는 전략적 폰으로서 지금 확대됐기 때문에 사실 호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만약에 코로나19와 연관되지 않았다면 이 세경 하이테크는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코로나19와 연관되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제조업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자동차와 더불어서 휴대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은 지금 이제 출하량이 굉장히 1분기, 2분기 어렵다. 감소량이 상당히
상당히 크다라고 인식이 좀 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는 일단 주가 탄력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되고, 다만 2분기가 지나면 이 폴더블 폰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은 다른 휴대폰 부품주보다는 탄력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분기 정도는 좀 견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유 관점을 좀 보시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35,250원 조금 이제 고가권에 사셨는데, 사실 이전에 비하면 뭐 고가권은 아니었죠. 급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17,000원까지 빠졌는데 잘 보유를 하셨고, 지지선은 한 22,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한다라고 좀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적어도 한 3분기까지는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4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26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예상 체결 지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1901.56입니다.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1897까지 또 내려가 있긴 한데, 오늘 1900선을 좀 지켜주면서 마감이 될지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면요. 일단 뭐 장 초반에 괜찮았습니다. 1924까지 올라갔고요. 오늘도 올라가나 싶을 정도로 힘 세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장 초반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잘 버티던 시장, 그리고 중국 쪽도 오늘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만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지금 같이 궤를 할지 좀 보고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 낙폭이 좀 생기기 시작하더니 낙폭이 3시 이후에 심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1900선 안착 시도 지금 계속해서 동시효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을 잠시 보도록 하죠. 개인이 9,166억 원을 삽니다. 지금 많이 사네요. 1조 원 가까이 개인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지금 담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4,671억 원. 32거래일 만에 지금 매수에 동참했던 외국인이 단 하루 만에 다시 대량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 역시 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을 좀 지키느냐 마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일단 동시호가에서 5만 100원까지는 지금 밀려 있는데 5만 원은 지금 계속해서 지키려는 움직임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2%대 나란히 2.14, 2.14 보이죠. 네이버는 18만 원 지키려는 움직임 강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이 보합,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지난주에 많이 올라왔던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은 오늘 일제히 조정이 좀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잘 달리고 있고요. LG생건 보시면 뭐 1.44%나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운송장비 업종도 지난주에 좀 많이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자, 637.75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상승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643부터 쭉 빠져내려와서 635까지 조정을 받은 뒤에 현재는 637 저점 부근에서 지금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 볼까요? 기관 외국인 같이 파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코스닥 쪽에서는 최근에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오늘도 1,390억 원 강하게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예, 보시는 것처럼 셀트리온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HLB도 살짝 조정 나오면서 10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왔고요. 펄어비스가 지난주에 강세를 워낙에 보였기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KMW 역시 1.54% 조정 나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오늘 치료제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치료제로 좀 부각을 받는 종목들은 그래도 힘이 좀 남아있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보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CJ EN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빠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더킹이 오히려 지금 상영을 시작한 이후에 지금 10%가 넘는 시청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젠의 상승폭이 좋네요. 11.25%나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 올라가고요. 슈젤 올라가는데, 슈젤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 관련 이슈로 지금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메디톡신 판매 처분 금지 소식이 지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슈젤은 급등을 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예,
월요일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감 지수 정확하게 정리되기 전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늘을 잠시 복기를 해보니 월요일에 조정이 나오고 이 조정 이후에는 시장이 계속 갔거든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1830, 40까지 밀렸다가 1900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월요일이 좀 밀렸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반등의 강도가 상당히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왔고, 그러면서 지난주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져 왔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반등의 강도가 이제 강했던 부분이 이번 주 초반에는 조금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기술적으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있으면 조금 차익 실현하고, 매수는 주 후반부로 조금 딜레이 시키면서 지금은 조금 단기적인 관망하는 정도의 전략, 장기 종목은 그대로 보유를 좀 하시는 상태에서 단기 종목은 조금 주 후반으로 넘기면서 조금 지켜보는 전략이 조금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 시장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한 번쯤 이제 조심해야 될 구간에는 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1900 정도에 지금 이제 들어와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이런 경우는 주 초반 오늘 내일 한 2, 3일 정도 해서 한 40~50% 정도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또 이제 조금 차익 실현 관점 한 발 물러나서 좀 볼 필요가 있고, 전체적인 기조는 뭐 아직까지 흔들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셨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이전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좀 들어온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다만 전체적인 물량은 또다시 이제 외국 물량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매도 물량이 줄었는데도 어느 정도 매도 포션을 유지한다는 것은 다른 기타 섹터에 대한 매도 물량은 계속해서 외국인 압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시면은 이제 종목 선정이나 섹터 선정을 좀 잘해야 되는 구간에 이제 좀 들어왔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이전에 1차 반등이 지금 바닥권 1,400에서 지금 한 1,900 요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뭘 사도 다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지 올라가는 종목과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이 이제 나눌 수 있는 시기에 좀 들어왔다라는 관점을 꼭 견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1900선이 살짝 이탈이 되는 1898.26포인트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이 0.47% 올라가면서 637.76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됩니다.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60전 올라가면서 1220원 턱걸이하면서 오늘 시장이 마감이 됐네요. 종목 상담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 4,500원의 비중 30%.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방산이라고 봐야 될까요? 항공? 네, 항공 부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아스트는 잠깐 좀 보고,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보시면 아래쪽에 2017년도 매출 한 900억대, 2018년도 한 1,100억, 1,120억 정도 됐고요. 작년에 이제 1,400억도로 좀 큰 폭으로 올랐고, 영업이익이 이제 계속해서 내실이 좀 좋아지는데, 매출액은 고만고만하게 올랐지만 80억, 100억, 140억, 올해는 이제 280억 넘게, 이러면서 이제 좀 내실이 좀 다져지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고요. 좋아지고 있고, 아래쪽에 이제 펄을 보시면은 올해 한 10배면 한 8.37 정도로 어느 정도 가격도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항공 부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시장이 좀 밀려서 내려왔을 때 사실 아래쪽에서 사가지고 좀 보유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난주 한 4,400원 요 근처, 500원 요 근처에서 한번 매수해볼 만하다고 추천 좀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급등했고, 금요일 날 급등을 한번 했고요. 9% 가까이 올랐다가 오늘 또 다시 장중에 이제 한 6.6% 오르면서 이틀간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카톡방에서는 오늘 단기 청산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유가 이 종목 자체가 나빠서 한 게 아니고 이 섹터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아스트와 한국 항공우주를 동시에 같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두 종목이 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 종목은 청산을 하고 한국 항공우주는 계속 가져가는 관점으로 견지했지, 이 종목 자체가 나빠서 매도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은 짧게 보셨다라고 하시면은 5,300원이고요. 조금 긴 관점으로 보셨다라고 하시면은 7,400원까지 목표 가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스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삼성 SDI 29만 원의 비중 10%, 고점 부근에서 사시긴 했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삼성 SDI가 사실. 예, 다행스럽게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왔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 종목은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삼성 SDI 2차 전지 관련 부분은 여기서 이제 급등을 좀 계속해 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시세는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급등을 하고 또 기간 조정받고 급등을 하고 또 기간 조정받고 요렇게 한 2분기 정도는 계속 이런 모양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견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2차 전지는 기대치가 3분기부터인데 3분기부터라고 보시면은 주가는 적어도 한 올 초 중반에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상승과 조정을 반복을 하면서 방향은 위쪽으로 모색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29만 원 매수를 좀 하셨는데 지지선은 22만 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위쪽에 34만 원 정도까지인데 여기는 장기 보유 관점자라면 여기까지 목표가를 잡되 절반 정도 청산하고 절반은 고점 돌파 여부를 좀 보는 전략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이야기 나눠봤고요. GKL 14,000원의 비중 20%, 파라다이스, GKL 같은 섹터로 잘 알려져 있죠. 강원랜드까지. 예. 네, 이 종목들은 이제 의외의 지금 상승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 카지노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지금 타격이 굉장히 크고 거의 개점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펀더멘탈 상의 해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종목들이 근데 주가는 생각보다 좀 견조한 편입니다. 그 부분은 이 한계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나오면서 어떤 정부적인 혜택을 좀 세금이라든지 혹은 채권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사실 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버티게 하는 하나의 힘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000원이면 만약에 이제 장기적인 좀 투자자라면 한번 매수해가지고 좀 홀딩해가지고 좀 들고 가볼 만한 위치입니다. 근데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다라면 마음고생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떤 한계 기업에 대한 지원책, 한계 섹터에 대한 지원책이 나올 때 주가가 좀 버티거나 반짝할 수 있지만 결국 이제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면 주가는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주가의 탄력성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라도 나는 장기적으로 좀 보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사볼 만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00원에 매수를 좀 하셨는데 아래쪽 지지선은 1,750원, 지지선은 10,000원 정도까지 놓으시고요. 위쪽으로 지금 1차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대는 지금 현재 17,000원 정도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7,700원 정도까지 1차 목표 가격 잡으시고요. 여기까지는 일단 지금 현재 상승 구간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 그 이후에 지금 등락은 사실 이제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GKL 또 관련 섹터들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파 기지국가입니다. 4,370원의 비중 20%. 이게 여당이 총선 압승하면서 조금 이제 기대감이 올라오는 섹터 중에 하나죠. 네, 테마 이제 전형적인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펀더멘탈 상으로도 엮이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 이 종목이 실적이 그렇게 엮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4,370원에 사셨는데 어떻게 보면 딱 그 목표 가격으로 책정할 수 있는 가격대에 지금 딱 사셨고요. 이전에 사셨다라면 지금 현재 이번에 상승했을 때 차익 실현, 그러니까 청산을 좀 하셨어야 되는 구간인데 지금은 만약 지금 사셨다라면 이제 어쨌든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시세는 지금 바닥권에서 2,155원에서부터 많이 올라왔고요. 1차 목표 가격이 4,300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도달을 했고요. 지금은 1차 목표가 도달한 이후에 시세는 아직 살아있지만 만약에 이제 여기서 꺾이기 시작하면은 1차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조금 아래쪽으로 많이 꺾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번 주 중에 4,370원 요 매수하신 가격 위로 넘어서지 못하면 일단 다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파 기지국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깨끗한 나라 4,600원에 비중이 30%입니다. 깨끗한 나라도 사실 테마주로 형성이 됐었죠. 그렇죠. 예. 테마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코로나19 연관되어 있는 테마주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4,600원에 30%인데 매수하신 가격이 그렇게 낮지가 않네요. 위쪽에 고점을 따라가면서 좀 잡으셨는데 이런 이제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는 어렵다라는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직전 고점까지 목표가를 잡고 아래쪽에서 사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직전 목표가 근처에서 사셨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지금 구간이 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지선은 이런 종목은 지지선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한 3,400원 정도를 지지선을 놓고 이번에 반등을 주게 되면 목표 가격은
4,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등을 주고 4,500원까지 올라오면 일단 전량 다 청산한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깨끗한 나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등 나올 때 반드시 청산하자라고 해주셨고요. 사실 코로나19와 안 엮인 종목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시장이 많이들 엮여 있는데 고려제약도 마찬가지죠. 9,220원에 비중 10%. 네, 이 종목도 결국에는 지금 엮여 있다, 상승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이 코로나19와 연결 있거나 혹은 그 테마 자체가 형성이 되면서 시장에 따라 대부분 종목이 급락했는데 반해서 이제 실적 고점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뭐 조근조근 올라오는 편인데 시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살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청산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위쪽의 저항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가격대가 10,100원부터 위쪽의 저항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넘어가는 여부를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100원 넘어갈 수 있냐 없냐 여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그렇게 현재 많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선은 8,000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1차는 11,100원 넘어간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이제 11,100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위쪽의 목표 가격은 12,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려제약에 대한 12,500원까지 보자라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8,680원의 비중은 10%. 이 종목도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접근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매수 가격이 8,600원 때문에 굉장히 세네요. 예, 오래전에 사셨고 예. 높은 가격에 좀 사셨네요. 그 부분 좋았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펀더멘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예전에 이제 굉장히 각광을 좀 받았던 종목이고 기대치도 상당히 높았던 종목이죠. 뭐 LC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장비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으로 많이 좀 알려져 있죠. 보시면은 지금 2018년도 2,600억대, 작년 2,600억대, 그리고 올해는 지금 2,100억대. 그러니까 매출액은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거죠. 2018년도 400억에서 작년 300억. 영업이익은 이제 고만고만하게 좀 유지가 되었고 그렇게 보시면은 펀더멘탈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한참 잘 나갈 때랑 비교를 하면 펀더멘탈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주가는 일단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락이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다른 IT 섹터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워낙 고가권에서 샀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올라오는 가격대가 이제 그렇게 청산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가격은 지금 현재 6,000원 정도고 2차 목표 가격은 위쪽 많이 잡아도 한 8,200원 정도 되는데 매수하신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좀 오래 걸칠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지금 4,000원까지도 안 팔고 보유를 하셨으니까 장기간 보유하신다 생각하시고 8,200원 정도까지 목표 가격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8,200원 오시면 이때는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랑 10% 미만 차입니다. 이때는 8,200원 청산을 하시고 종목을 한번 교체해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듣고 왔습니다. SKC 코롱 PI 38,000원의 비중 60%. 사실 코로나19 아니었으면은 그 플렉서블 폰 이슈로 굉장히 잘 갔을 만한 섹터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기대치가 좀 높았죠. 예. 기대치가 좀 높았고,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레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개인분들이 이게 뭐지 하고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그런 섹터였고, 사실 뭐 그 자체가 나빴다거나 뭐 시장의 영향이 아니라면 뭐 한번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펀더멘탈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2018년도, 17년도 2,100억대, 작년 2018년도 2,400억대, 작년 이제 2200억 조금 정체되는 모습이었지만 사실 이제 기대치는 올해였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금 관련되는 종목들 올해가 기대치였기 때문에 보시면 2,700억으로 매출액이 2,770억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 같았고 영업이익도 회복하면서 600억대로 다시 이제 점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올해가 코로나19 영향 안 받았으면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주가 탄력성은 사실 어찌 보면 상당히 좀 나올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쉽지만 이제 접근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최저가 21,300원 여기 형성됐는데. 지금은 지금 반등권에 이제 들어와서 시세는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 우상향은 기대되는데 문제는 이제 요 가격대 있죠. 요번 주에 들어와 있는 요 가격대 오늘 급등하면서 나왔던 요 가격대 32,800원, 900원 여기가 사실 1차 목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1차 목표 가격에 도달을 했고 뭐 1차 목표 가격에 도달했기 때문에 아마 눌려지는 구간이 좀 나올 거고요. 눌려진 이후에 이 종목은 아마 제 생각에는 반등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32,800원이지만 여기를 좀
좀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에 41,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C 코롱 PI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을 이어가실 수 있는 방법 역시나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뿐만이 아니라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오픈 채팅방 이용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이지환 전문위원과 방송 후에도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